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이른 오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3, 4주 내 중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장 전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양국 간의 갈등 상황이 다시 한번 부각,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을 주시하면서 오늘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보시면요. 메타의 인수 제의를 거절한 퓨리오사 AI가 다시 한번 상장 스케줄에 시동을 걸면서 오늘 4x4 엑스페릭스 상한가에 안착 따뜻한 봄 날씨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전 소재 계룡건설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따스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요. 주요 후보자들이 인공지능 관련 공약을 앞다퉈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투자, 국가주도 적극적인 개입으로 AI 강국 도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전문직역 인공지능 서비스를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를 선택하면서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 크청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7일에요.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 측에서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와 운반선 등의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HMM을 비롯한 해운주들 따스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금융 강도건이 유상증자의 두 번째 제동을 건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 계속해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맑게 드러나 있는 시프트업인데요. 오늘 5월 중국에서 니켈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에 흥행 기대감이 번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이고요.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임상 개발 중인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가 임상 이상 시험에서 전체 환자의 12주차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대감이 반영, 오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계룡건설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충청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시사한 영향으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USTR은 17일 보도자료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후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매년 인상된다. USTR은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뒤부터 일부 수출 물량을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조선사와 해운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해운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 한국산 대체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박이 멕시코나 캐나다 항만으로 우회하고 비용 부담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USTR은 정책을 시행하되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요.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 분위기부터 현재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시장이 방향성을 쉽게 모색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오늘 저녁 때 보통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미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방향성을 모색하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었다가 금요일 새벽에는 또 다우 중심의 또 하락세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트럼프 관세의 그러한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조변석계하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이런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선투 투자자들이 나서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1,420원 이하로 하회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죠. 이런 모습들이 현재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뭐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 업종들 이런 것들만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 테마주로 이제 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정치인 테마주에서 이제 정책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웠던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게임 엔터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쉽게 선뜻 그 좀 길게 가져가기에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매매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아니면 쉬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인과 기관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개인만 사들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당선 전부터요,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후에는 오히려 태양광 산업과 ESG 테마주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음식료인데 국내 증시에서도 미 증시에서도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조선주의 하락입니다. 오늘 조선주들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요. 함께 소장님과 대응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양광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급격히 늘어난 전력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이 꼽히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면제하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태양광 관련주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소장님? 일단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 AI 투자가 막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전력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관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분명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무풍지대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마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최근에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태양광 지금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AI 수요와 맞물리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이런 결국 투자에 대한 비용만 증가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악재죠.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로 인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유럽 이런 데까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특별히 크게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가의 리포트가 오늘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도 신재생 관련 에너지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름대로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은 AI 시대의 원전이 됐던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원전 얘기도 또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원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논쟁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뭐 막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이와 관련된 한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관심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되새김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신재생 안에서도 뭐 풍력, 태양광, 수소 다양하잖아요. 시선 좁혀주신다면요? 가장 현실적으로 네.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태양광과 이제 풍력이겠죠. 네, 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리포트가 몇 개 나왔는데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영업이익이 적자를 시현했었던 안타까운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목도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이것이 플러스로 이제 다시 흑자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것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리포트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보다 어제부터도 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이제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OCI는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현재 미국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OCI가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보다는 주가 탄력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징주로 살펴본다라면 하나솔루션과 OCI가 같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솔루션에는 매수 의견, OCI는 중립 의견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풍력과 관련된 유니슨 같은 경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쉬어가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작은 음봉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형적인 추가 상승을 위한 쉼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쉬어주게 되고 뭐 그 전에도 시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그 차트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 관련 종목으로 하나솔루션과 OCI, 유니슨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음식료인데요. 최근에 또 음식료 관련주들이 뭐 수출 호실적 그리고 뭐 이렇게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이 부각이 되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또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음식료 전반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관세에 덜 민감한 섹터로 현재 좀 인식이 좀 되고 있죠. 우리가 라면 값이 20% 정도 올라간다. 뭐 그렇다고 해서 라면을 안 사 먹을 건 아니겠죠. 제가 뭐 가격 보고 라면을 먹지는 물론 그러니까 라면 가격이 솔직히 얼마죠 요즘?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카드로 결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저항력이라는 것이 네네. 경제학에서 뭐 얘기하는 가격 저항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이제 미국민들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환율에 따라서 바뀌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덜 민감하다. 이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방어다. 이제 경기 방어는 이제 통신주하고 음식료 두 가지 섹터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 방어주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불경기를 많이 먹는다지만 꼭 불경기에 우리가 라면을 먹어야 된다라는 도식도 그것도 좀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수출주로서의 인식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수출에 따른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단순히 경기 방어주로서의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경기 방어다라는 게 아니라 관세 무풍지대인 수출주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음료들이 이익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매 가격이 있고 원가가 이렇게 쭉
쭉 올라온 상태에서 가격을 올린 상태에서 원가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은 늘어나는 이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수출 잘 되죠. 여기에 이제 원가 떨어졌죠. 더할 나위 없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을 나타내기에 적기인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음식료도 긍정의 의견 주셨고 그러면 음식료주 안에서는 저희가 좀 대장격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도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이제 100만 원을 언제 안착하느냐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0만 원에 대한 탈환,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찍은 게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을 안착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00만 원이라는 것이 안착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100만 원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뚫어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100만 원을 뚫어주고 나니까 뭐든지 그래요. 하나의 어떤 극복해야 될 걸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죠.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이하에서 매수 구간, 100만 원 이상에서는 트레이딩 구간, 뭐 이런 도식 형성들처럼 삼양식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100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략 한 10% 정도 현재 지금 더 룸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 물론 그 이후에 룸도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식품주들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죠.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입맛을 우리가 탈환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30분 좀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우리가 카카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장사 카카오가 아니라 오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카카오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한 가격을 중국에서 계속 올렸고 우리나라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요 원재료인 카카오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뭐 지난주부터 오리온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야 되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미국향 매출이 아니라 동남아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오리온에 대한 관심, 저는 오히려 삼양식품은 이제 바로미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그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를 본다면 오리온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풀먼입니다. 풀먼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향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풀먼이 무엇을 팔아서 그러냐? 두부를 팔아서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아침에 출근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위 이제 뉴요커라는 분들이 보통 이제 베이글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아니라 풀먼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편식으로 좀 드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따라서 풀먼이 미국에 현재 공장을 지었고요. 여기서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미국향 매출에 따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먼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음식료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대장격인 삼양식품의 100만 원 선 안착 여부 좀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외에도 오리온과 풀무원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조선인데요. 오늘 큰 폭은 아닙니다만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기회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일단은 뉴스가 나왔죠. 네. 이제 그 미국이 그동안 말로만 했었던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정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유예 기간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네. 입항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조금 뭐 상대적인 이익을 우리가 좀 보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또 HM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한국 선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운임에서 이제 저쪽은 운임을 더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아니면 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로서 이해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아요. 네. 근데 조정을 받는 자리가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한 소식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본다라면 뭐 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가 다 고점에서 조정을 받기 네, 시작했다라는 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조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조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차익 매물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뉴스를 보게 된다면 미국산 LNG를 운반하는 배에 대해서는 또 면제예요. 그리고 미국산 PCC에 대해서도 또 면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실어 나르는 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과거보다 조금 후퇴한 그런 좀 발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얘기는 점점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들을 좀 많이 실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들 감안하면 이게 꼭 우리나라가 100% 호재를 볼 수 있을까? 냉정히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미중 간의 이제 우리와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이익을 좀 내줄 수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미국 배를 만들어 제가 이제 거듭 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이제 필요해서 배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에 대한 어떤 악몽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막대한 이익을 보통 한 1억 달러 정도 되는 배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익을 크게 남겨준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선사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가 수주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조선지나 LNG 같은 경우 일단 어떤 형태의 계약이 나타날까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본다, 호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과연 그게 호재인가 냉정히 좀 따져봐야 돼요.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이제 방산과 더불어서 조선주들의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공매도 타깃 우려로 인해서 이 조선주들 조금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조선 오늘은 조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그렇다면 소장님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조금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 22만 8천 원인데 24만 원 돌파해야만 매수 관점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서 24만 원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부터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4만 원 돌파 시도 여부가 일단은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락 변동성에 오히려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간에 뚝 떨어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에요. 뚝 떨어진다가 아니라 면밀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로스컷에 대한 어떤 기준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플러스 1% 정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차트를 놓고 보면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플러스 1%대지만 음봉이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 양봉이지만 일단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역시도 직전 고점에서 매물 출회 여부를 면밀히 좀 살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광밴드 같은 경우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LNG라든지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만 이제 그 미국산 그 LNG를 운반하게 되면 뭐 중국 배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한테 긍정적이라고 봤던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우리한테 악재로 봤었던 것이 그렇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뭐 음식료라든지 신재생 같은 경우는 관세랑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하지만 관세와 얽매여 있는 그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 오늘 견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음식료나 신재생 쪽으로의 관심을 더 두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 또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젠슨 황이 중국 간 진짜 이유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3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찾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황 CEO는 중국 AI 스타트업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칩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정부 인사와 공식 회담도 진행했다. 이는 이전 방문과 달리 이례적인 행보다. 그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의 규제로 엔비디아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30년간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도 중국과 함께할 의지를 드러냈다. 엔비디아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H2O 칩 수출도 허가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H2O 칩은 그나마 중국 수출이 가능했던 최고 사양 AI 칩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막히면서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약 55억 달러 손실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카드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저희 챌린지는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챌린지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태용인데요. 주성과 풍력 부분에서의 동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주 계속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저희 1%대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종목은 5G 관련주 솔리드인데 역시나 홀딩 의견으로 이번 주 지속적인 흐름 체크해 주셨고요. 어제 기술적인 분석 통해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5.65%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 i3 시스템이거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방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공략 도와주셨고요. 어제 방산주의 좋은 흐름과 함께 시세를 보여주면서 파트너님께서 익절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6.48%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요, 챌린지 단골 종목입니다. 파트너님께서 자주 공략해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저희 챌린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점 안에서 두 자릿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10.8%의 성공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명확한 종목이라 홀딩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 조금 아쉽게도 저희 마이너스 0.7%의 성공률 보이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HL 만도입니다. 긴 관점에서 해당 종목 바라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이너스 2.96%의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 주신 화장품주 APR은요. 어제자리 기준 2거래의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주 중에 최선호주로 꼽아주셨는데요. APR 6.54%의 성공률, 대상은 딱 보합 수준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 주신 두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HJ 중공업도 3.6%, HD 현대일렉트릭 3.72%로 두 종목 모두 단 하루라는 시간 안에 3%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지금 성공 여부와 함께 누적 성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간 성공률 34.19%입니다. 목표치인 13%를 뭐 2배 이상 넘어서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모셔보고 성공 소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또 이번 주도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성공 소감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고
11주차에 이어서 이제 12주차까지 이제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11주차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주차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돼서 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13주차에 이어서 14주차, 15주차까지 성공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시세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시켜서 단기간의 수익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장기 포트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죠.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까지의 흐름들을 1313 챌린지와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알차게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매일같이 함께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종목들을 같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오늘 또 마무리가 되지만요. 챌린지 안에 종목들 마지막으로 또 파트너님께서 리뷰를 도와주시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해 주실까요? 네, 34%의 성공률을 만들어낸 종목들이죠. 한 종목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의 경우에는 오늘 이 상승 흐름이 저가 대비해서 고가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94%에서 현재는 마이너스 1.25%대 약보합권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이로써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런 흐름들 앞서서 이 태웅의 경우에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왔고 2024년도 11월 달 기준으로부터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왔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이 태웅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 나가시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가를 확인하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일주일 안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이 다소 아쉬운 흐름이기 때문에 슈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1월 15일 날 장중에 12%대까지 급등했던 날 그 거래량이 58만 주 정도 동반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80% 정도에 대한 흐름, 한 40만 주에서 45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이 돼도 자, 이 전 고점 부근 15,000원에서 16,000원을 상회하는 슈팅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이라도 공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차트 기준 관점 14,500원 라인대 손절 기준가 잡고 단기 목표가 16,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단기 포트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장중 4.74%라는 상승에 이어서 7%라는 성공률로 마무리를 했죠. 조금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거래량이 동반될지는 그 당시 때 가봐야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길 기대하기보다는 1차 매도가에서는 절반 익절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면 전량 매도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차 목표가 6,730원을 상회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달성에 이어서 단기 포트로는 정리를 하면서 익절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아이스 시스템은 어제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인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드디어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제가 이 SM의 경우에는 12월 6일부터 함께 공략을 했고요. 12월 공략하셨던 분들은 1차 목표가에 이어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51%까지 오늘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 4월 14일 공략하셨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현재 12%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익절을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1313 챌린지 단기 포트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에서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교육 방안 안에서는 1차 목표가에 이어서 2차, 3차 목표가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략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단기 포트로는 익절 처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LS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보시면 최근에 2025년도 4월
16일이죠. 장중 3.58%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다음 날 1.97%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1.23%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2025년도 4월 16일 날 이 음봉을 계속해서 이 스크래치를 메꿔가는 움직임을 확 이어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세 앞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 종목은 단기 16,000원 라인대에서는 챙겨놓고 다시 한번 저가 14,600원 라인대의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전략들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HL 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는 제가 가장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장중에 강한 흐름은 제한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포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일 업종에 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도 저평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홀딩도 유효하고요. 다만 이 종목이 33,8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 지점 잡고 단기 목표가인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APR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보시면 하루 만에 2.23% 그리고 전거래일 4.37%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 2.23%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표가에 거의 목표가에 이제 달성을 하기 직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셔도 되지만 우리 단기 포트로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37,300원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 단기 목표가에서 단기 목표가인 75,000원 구간대까지 홀딩 가능하고요. 손절가 68,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오늘 아쉽게도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자, 이 고점 가격대는 24,000원 라인대죠. 24,000원 라인대에선 단기 저항 라인대를 형성을 하고요.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이 50만 주 이상에 되는 거래량만 동반되면 추가 돌파 이후에 25,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량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HJ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J 중공업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공략해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 만에 2.81%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3%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들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오늘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따라서 조금은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눌리는 흐름 7,300원 라인대를 리스크 관리점 잡고 단기 목표가 8,45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메리트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관세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의 면제 혜택을 받은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종목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상승하는 흐름들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전거래일 공략했고 현재 3%라는 상승 흐름들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단기 포트에는 마무리를 짓겠지만 이 종목은 함께하는 무료 공개 교육방 안에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계속해서 지켜보는 종목으로 기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는 이제 이번 주차 1313 챌린지가 마무리가 되지만요. 또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전략 지속해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좀 공략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보다 좀 세세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전략들을 잡아드려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본 어플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참여하시면 어떠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냐면 개장 전에 오늘의 시장들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매일같이 올려드리고요. 장중에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을 1차 매도가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될지 혹은 더 가지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 마감 시황까지 잡아드리면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대한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12주차, 보너스 12주차까지 진행하면서 11주차까지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 성공하게 된 기법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는 그 기법들을 제가 함께하는 무료 공개 교육방에서 종목들에 대한 공략 영상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진행하지 않지만 거의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세워나가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만들어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좀 시장 대응하기 참 힘들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도움들 전반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이제 13주차 보너스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2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2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2종목으로 가지고 왔죠. 이 2종목 공교롭게도 굉장히 비슷한 상승 흐름, 비슷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제는 후보를 앞두고 있는데 이 후보가 AI 시대에 발맞춰서 좀 공약을 색다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원전을 좀 더 배제하는 흐름으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좀 더 정책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간 반면에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죠. 이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는 이 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합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AI 산업에 대해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좀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원전까지 같이 가져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과거에 이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이 원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눌리는 흐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원전과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원전과 SM, 소형 모듈 원자로죠. 그리고 가스터빈 부분들에 대한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이 높은 원자력 기자재뿐만 아니라 이 가스 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출에 대한 비중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스 터빈에 대한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분봉을 보시면 계속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아쉽습니다. 우리는 14시 기준으로 수익률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에 대한 상승력을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자, 이 갈색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색선이 어떠한 흐름이냐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은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합니다. 자, 2025년도 3월 달에 이렇게 갈색선이 수축하고 나서 이 하락폭이 이어지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폭과 상단선, 하단선이 확대가 됐죠. 그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흐름들이 확장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수축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저점은 낮아졌는데 이 하단에 보이는 스토캐스틱 이 하락 탄력은 줄어드는 모습,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월달 10일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등대 기법 중에서 이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 그리고 작년 올해죠. 2월 달부터 이어졌던 이 상승 추세선, 이 삼각 수렴의 고가를 오늘 완벽하게 돌파를 해냈습니다. 아직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메리트 있는 흐름, 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의 목표가는 27,450원, 손절가는 22,9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소형 SMR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너지를 낸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의 경우에는 홀텍과 협력을 한다라고 밝혔죠. 그로 인해서 이 현대건설이 건설뿐만 아니라 이 원전 쪽에 대해서도 진출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SMR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원가가 굉장히 특히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에 대해서 전력들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SMR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고원가 부분에 대해서 준공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시장뿐만 아니라 전략 사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오늘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을 때만이라도 고가를 넘어가진 못했지만 다행히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넘겨줬을 때 빠르게 상승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앞서서 2025년도 2월 달과 3월 달에 저항 라인 대죠. 이 저항 라인 대인 37,000원 라인 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하는 흐름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도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 접어드리면 목표가는 41,700원, 손절가 기준은 36,7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313 챌린지 새로운 주차가 시작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두 가지 종목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 두 종목 모두 원전 쪽에서의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남아있는 5호장에 대한 대비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신다면요? 네, 글로벌 증시보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고요. 상승했을 때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단기적인 공략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방법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함께 단기 대응 전략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용철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